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안을 위해 공화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것보다 더 높은 숫자의 지원 금액을 내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뒤에 공화당원들은 더 높은 숫자로 하라며 어차피 모든 게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25명의 민주당 측 하원 의원과 25명의 공화당 측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문제 해결사 코커스에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초당적 구제안에는 미국민에 대한 1,200달러 현금 지원 체크와 8주 동안 주당 450달러의 연방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5천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지원 예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원의 초당적 구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함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극적인 협상 타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보낼 준비는 다 됐는데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의학 고문을 맡고 있는 스캇 애틀라스 박사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FDA 승인이 떨어지면 24시간 이내에 백신을 각 지방 보건당국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캇 박사는 내년 1, 4분기 말까지 7억 도수분의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전 국민이 접종받는 것이 3월 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장인 로버트 레드필드 박사는 어제 연방 상원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중 안면 마스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보다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더 확실하게 보호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면역성은 아마도 70%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레드필드 박사는 과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2분기 말이나 3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시기보다 매우 늦은 것이고 백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필드가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며 그가 실수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강풍으로 엘라바마주 오렌지비치의 한 빌딩 한쪽 벽이 날아가면서 최소 5개 층의 내부가 노출돼 5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그 사이 한 명이 사망하고 또 한 명이 실종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서는 펜사콜라 베이 다리 일부분이 무너져 끊어졌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내 대부분이 물속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엘라바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55만 가구 이상의 가정과 건물에 정전사태가 빚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방위군들이 해당 지역에 파견돼 구조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리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돼 최고 시속 35마일의 바람을 몰고 시속 9마일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셀리가 엘레바마와 조지아주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강한 비를 뿌리고 일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고 AJC는 폭우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는 일이 많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 명의 백악관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인지 몇 명이 감염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어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를 평소보다 30분 늦게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백악관 내에서 양성 반응자가 나와 바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현 연방 상원이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형태로 뒤바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선거에서 35곳에서 상원의원 선거가 열리는데 그중 공화당 지역구 13곳과 민주당 지역구 2곳이 경합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라바마, 콜로라도, 애리조나 등 3곳이 뒤집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꼽았습니다. 또한 예측 불허인 곳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메인, 아이오와, 조지아, 몬타나 등 5곳을 꼽았습니다. 이들 중 3곳에 공화당 자리를 민주당으로 바꾸면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뒤바뀌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의 판세가 상원의원 선거의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애틀란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지금처럼 계속 줄어들 경우 이르면 다음 주에 재개방 계획의 다음 단계로 옮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애틀란타시는 5단계 재개방 계획 중 2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10명 이하의 모임은 허용되지만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재개방 3단계에 진입하면 제한된 규모 내에서 식당 내 영업이 가능해지고 재택근무 대신 출근 업무가 시작되고 시 당국은 적절한 안전 예방 조치를 갖춘 행사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10년에 한 번 하는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일이 2주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동남부 지역의 응답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관계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센서스가 9월 15일까지 응답률을 집계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엘라바마주는 응답률이 85%로 전국 평균인 93%에 크게 뒤처진 수치를 보이면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주가 86.2%, 조지아주가 86.6%,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86.9%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지역 센서스 센터는 오는 15일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메가마트에서 센서스 파견 직원들이 인구조사 참여를 직접 도와주고 기념품도 나누어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특별히 한인 사회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하와이가 외지에서 오는 여행객에 적용해온 2주 격리 의무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의 음성 진단을 받은 경우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행객은 하와이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와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행객이 90% 이상 줄어 전국에서 실업률이 세 번째 높은 주로 기록된 적도 있는데요. 하와이 주 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하와이 여행과 관련한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지난 14일 한국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의 어머니가 화재가 나기 하루 전부터 집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머니는 과거 아이들을 때리거나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돼 법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라는 아동보호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10살인 처자들은 전신의 40%의 3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이며 8살 동생은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돈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주 의미 있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뭐냐면요, 공화당 의원들한테 좀 숫자 좀 더 높게 써내라 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지금 금융구제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안에 대한 협상이 계속 지지멸멸 몇 달째 지금 끌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민주당 쪽에서 원래 제안했던 것은 3조 4천억이었는데 그걸 2조 2천억까지 내려줄 테니까 협상하자, 이렇게 한발 양보를 한 상태였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원래 1조 달러대의 금융구제안을 만들자, 구제 정책을 만들자라고 했다가 돌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3천억 달러로 확 줄인 그런 구제안을 내놨었죠. 그것 때문에 이거 협상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입장에서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하는 입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좀 1조 3천억 달러 정도가 어떻겠느냐라는 중재안을 좀 내놨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거절당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하원에서 또 다른 그 구제안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하원에 민주당 소속에 있는 25명의 의원하고요. 그리고 또 공화당 소속으로 있는 25명의 의원, 총 50명의 의원이 모여서 초당적인 그 문제 해결사 코커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Problem Solvers 코커스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코커스에서 초당적인 구제안을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초당적인 구제안의 내용은 뭐 특별한 거는 사실은 아닌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한테 1,200불 달러 준다라는 거, 그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에 원래 주자고 했던 민주당에서 세웠던 9,150달러의 예산을 5천억 달러로 절반 정도로 줄이는 그런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주정부에는 5천억 달러의 지원 예산을 쓴다. 그리고 1,200불, 그리고 아이들한테 500불 하는 이 가정으로 보내주는 그 현금 체크, 이 두 번째 체크가 되겠죠. 그 현금 체크를 보내주자. 이 현금 체크 보내주는 비용은 총 3천억 달러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1억 6천만 가구에 이 체크가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당 실업급여, 처음에 케어스 액트에서는 주 600불로 줬었는데 그거를 공화당 쪽 제안은 300불로 하자, 이렇게 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600불씩 내년 1월까지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 절충안을 마련을 해서 450불씩 8주간 주자. 한 연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주 동안 450불씩 지출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절충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안이 지금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다 합치면은 대략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낙후 지역,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 합쳐서 1조 5천억 달러짜리 이제 패키지를 만든 것이죠. 일단은 백악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
당초에 1조 3천억까지는 오케이 했던 백악관이었기 때문에 1조 5천억이라면은 뭐 흔쾌히 이거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화당 중진 의원들, 특히 상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서 숫자 좀 더 써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것이죠. 아마도 빠르면은 뭐 일주일 안에 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강하게 버티고는 있었지만 11월 3일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어쨌든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고,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도 협상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중재를 맡았던 재무장관 있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협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펼쳤었기 때문에 협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은 저희가 하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 절차가 이렇게 양당의 하원의원들 25명씩 공평하게 딱 모여가지고 50명의 이 문제 해결사 코커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초당적인 구제안을 만들어 지금 발표를 하고, 그것이 백악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어서요, 굉장히 지금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빠르면 저희가 10월 달에는 두 번째 체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예, 바이러스 백신 얘기가 지금 항상 무성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CDC의 수장을 맡고 있는 레드필드 박사가요, 의회 증언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마스크만, 전 국민이 마스크만 다 착용한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100%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바이러스 백신을 내가 주사를 맞는 것보다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나를 더 지금은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이러스 백신 맞아봐야 면역성 생길 것이 아마도 maybe 70%, 그러니까 아마도 7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마스크는 확실하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바이러스 백신을 안전하고 믿을 만한 것으로 얘기해야 할 이 보건당국 수장이 어떻게 바이러스 백신보다 마스크가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시기의 문제입니다.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이 되는 시기인데요. 백신은 10월 중이나 혹은 11월 초에 개발이 될 것이다, FDA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임상실험 중에 있을 뿐이고, 실험 결과를 봐서 FDA가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FDA가 승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국민들한테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FDA 승인이 언제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승인이 10월 달에 나올 수도 있다, 혹은 11월 초면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백악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CDC 수장인 이 레드필드 박사가 백신이 전 국민한테 맞춰지는 거는, 아마 접종되는 거는 내년 2, 4분기 말이나 3, 4분기, 무슨 얘기냐면 6월 말이나 아니면은 늦어지면은 9월 말, 9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장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늦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했던 이야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일정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어제 초저녁에 백악관에서 브리핑할 때 기자들이 당장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잘못 알려진 정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CDC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그 성명서 내용에 보면은 레드필드 박사가 언급했던 그 시기는 전 국민이 접종을 마치는 시기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는 시기가 레드필드 박사 개인이 생각할 때입니다. 예상하기에 2, 4분기 말이나 3, 4분기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2, 4분기, 3, 4분기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성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백악관에서 의학 쪽 그 자문을 맡고 있는 스캇 박사, 스캇 애틀라스 박사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백신은 당장 나오면 24시간 안에 각 주 보건당국으로 쫙 보급될 수 있도록, 24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고요. 그런 이제 보급망이 갖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신은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뭐 파이자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여러 대형 회사들이 지금 백신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한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많은 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올해 말까지 1억 개의 도스를 만들겠다랍니다. 이 2도스를 맞아야 이 백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2도스를 맞아야 백신 예방이 되는데 1억 개의 도스를 올해 말까지 만들겠다고 하면은 5천만 명한테 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올해 말까지는.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말까지 총 7억 개의 도스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3억 5천만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인구가 그 정도 되니까요. 약 3억 좀 넘으니까요. 3억 3천. 네. 그러니까 내년 3월 말이면은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과연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당신은 맞겠습니까? 접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100% 국민이 다 맞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 국민의 42%가 접종을 받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42%라는 숫자는 뭐 적은 숫자는 물론 아니지만 한 절반이 좀 안 되는 숫자긴 한데 이 숫자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면역성이 생겨서 전 국민이 집단 면역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미 다 면역이 돼 있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어떻게 설 자리가 없이 그냥 사멸돼 버리는 이런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최소 60%에서 80% 정도가 접종을 받아야 면역력이 있어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42%만 접종받아가지고서는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플루샷 같은 경우에도 괜히 플루샷 안 맞아도 감기 안 걸립니다. 뭐 플루샷 맞아봐야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플루샷 안 맞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로 백신이 있다고 해도 굳이 예방접종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올해 독감 예방주사 플루샷 꼭 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루샷 꼭 맞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이 올해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에 일반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백신이 개발이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먼저 위급한 환자들, 그다음에 의료 일선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이 먼저 이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오려면은요, 적어도 내년 초는 넘어가야 하고요. 아마 2월쯤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추운 겨울철에 독감 시즌은 그때 다 지나가죠. 벌써 10월쯤부터 시즌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독감 시즌에 독감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독감에 걸리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더 위험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플루샷을 꼭 맞아두어라. 플루샷 접종은 이미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주변에 알아보시면은 이제 무료로 플루샷 접종을 해주는 기관들, 보건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다 나올 텐데요. 이 플루샷 접종 꼭 받아라라고 이제 신신당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루샷을 꼭 맞아야 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꼭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또 하나의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믿을 만한 백신입니까? 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의혹을 안타깝게도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대선의 레이스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로 이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재선이 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 일정을 몰아붙이고 있다. 원래는 더 안전한 백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다 하지 않고 조금만 하고서는 그냥 백신을 승인을 해주려고 한다.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과학자들도 믿고 의학자들도 믿고 다 믿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못 믿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 후보가 직접 연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 이 공중보건을 아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나쁜 언행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출신인 공화당원 의원들 몇 명이서 이제 공동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백신을 100% 믿고 나오면 접종하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것들이 이제 기사로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요.
이 모든 국민들, 미국의 모든 국민, 전 국민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양의 백신을 지금 생산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스케줄까지 이미 다 정해져서 모든 국민에게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접종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인 것 같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손 씻는 것, 사회적 거리 두는 것, 마스크 착용하는 것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허리케인 셀리가 2등급 허리케인으로까지 격상이 됐다가 상륙하면서 이제 급격히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대성 폭풍으로 됐는데요. 바람의 평균 속도도 지금 이제 최대 35마일 정도로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비를 몰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요, 비가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하수가 막히고 역류하면서 생기는 홍수 현상들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 엘라바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비가 많이 내리면 지반이 약해지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거나 집을 덮치거나 혹은 인도를 걷고 있는 사람에게 덮치는 그런 사고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쓰러지는 나무 주의하시면서 이동하셔야 하겠습니다. 연방 센서스가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여전히 알라바마주가 꼴찌고요. 그나마 조지아주는 며칠 전과 달리 다행히 좀 숫자가 올라갔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기는 한데요. 지금 센서스 사무국에서는 이 소수민족 쪽에서 응답률이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메가마트, 둘로스 메가마트에서 센서스 직원들이 직접 나와가지고요.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드리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기념품까지도 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까지 연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요. 뭐 혹시 생각이 나시면 토요일 날 메가마트 앞에 가서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꼭 센서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